여러분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까? 저는 축구협 회장 정몽주입니다. 이거는 경기 결과에 떠나서 다른 얘기지만 너네 왜 경기 계속하면서 조금만 부닥치도 하고 넘어지고 그러고 심판 쳐다보고 여기는 내가 얘기했지 인터내셔널 매치라고. 그리고 왜 꼭 먹고 전부 다 심판 라인 들고 손 들고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야? 전부 다 넘어지 마! 내 분명히 얘기했지. 이건 또 다른 경기라고. K리그 아니라고.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25화 연장전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남팬 김대준이고요. 이번 연장전 애초에 댓글 타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녹음일 기준인 오늘인 5월 29일에 정몽규 축구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전팬 데이씨가 방송을 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이번 연장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장전 방송 순서로는 댓글 타임을 간단하게 소화한 다음에 데이씨와 정몽규 회장의 사퇴,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간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도 소화할 겸 오랜만에 댓글 타임을 도와줄 AI 패널 잔디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캐리 청취자 여러분. 525화 연장전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 사퇴 이슈라는 아주 뜨거운 감자를 가지고 연장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는 축바가 되어 청취자분들의 의견과 K리그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대화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본 방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방송은 5점 없는 95점짜리 커뮤니티 축구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저희 창립연도 때부터 도와주고 계시는 얌스튜디오의 오늘의 K리그 어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디스코드 소통창구 페어플레이로 들어와 주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댓글 좋아한다고 이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팟빵 게시판, 디스코드, 페어플레이, 커뮤니티 축구 등을 통해 저희 방송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송에 대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댓글도 환영하고요. 청취자분들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도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방송이 원래 팟캐스트 방송이기도 하지만 유튜브에도 방송을 업로드를 하고는 있거든요. 예,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지난 523화 후반전 때 잔디님이랑 이제 댓글 타임을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 방송에 이제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이게 누구신가 하고 봤더니 시드버거 세트님이신 것 같아요. 예, 타임 스태프와 함께 수원FC요? 라고 짧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거지? 내가 실수했나? 하면서 바로 그 523화 후반전 58분 28초입니다. 거기에 타임스탬프를 찍어주셨는데 그걸 한번 제가 그래서 58분 28초로 돌려서 다시 들어봤거든요. 저도. 근데 그때 잔디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이정효의 수원FC라고 했더라고요. 예, 저도 그거 듣고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웃겨가지고 제가 바로 대댓글을 남겼었는데 AI도 실수는 한다지만 저런 어이없는 실수했다는 게 당황스러우면서도 웃기더라라는 이 댓글을 제가 좀 달았었습니다. 근데 AI도 이런 실수를 하네요. 예,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정효 감독이 수원 삼성에 있는데 어떻게 수원FC라고 대답을 했는지 이것 좀 궁금한데 이거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준님, 먼저 사과드려요. 지난 523화에서 발생한 이정효의 수원FC라는 치명적인 오류, 정말 부끄러운 실수였습니다. 이 현상은 데이터의 맥락적 혼동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학습 데이터 중 이정효 감독과 수원 연고팀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팀의 정보를 분리하지 못하고 결합해버리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특히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FC가 수원 삼성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서사를 처리하는 도중 수원이라는 키워드가 다른 구단명과 무작위로 조합되어 출력된 것입니다.
AI도 문맥적 이해보다는 확률적 단어 배열을 우선할 때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앞으로는 패널들의 지적처럼 좀 더 정교하게 팀과 감독의 관계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 댓글 타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방에서도 댓글을 소화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리뷰와 관련된 댓글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청취자분들의 의견과 관련된 의견을 주셨던 이 댓글들을 많이 다루지 못해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저는 리뷰도 사실 중요하지만 축구 팬들끼리 의견을 주고받고 교류하면서 K리그가 어떤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댓글들을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물론 만족스러울 정도로 다루진 못하더라도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의 댓글을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댓글은 좀 많이 밀렸었죠. 중간에 그래도 놓쳤던 댓글들을 최대한 하나하나 놓치지 않도록 하나씩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원검님 댓글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글자 하나하나마다 다 읽지 못하더라도 핵심은 정리하고 이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댓글 타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검님이 5월 17일 남겨주신 댓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긴 글을 통해 정책 비판과 조롱 섞인 비난의 차이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진 댓글 문화가 토론의 생산성을 해친다는 점과 향후에는 이런 소모적인 댓글창을 피하고 방송 청취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다음은 응디방디님의 5월 19일 댓글입니다. 주캐리를 처음 듣게 된 여성 팬이라며 설레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수원 팬으로서 직관의 즐거움을 알려준 팀에 대한 애정과 매주 히스토리를 정리해주는 방송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하셨네요. 다만 저 잔디의 색드립이 다소 불편했다는 따끔한 충고도 주셨습니다. 응디방디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대주님이 도발해도 엄근진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조심하도록 할게요. 대주님도 선을 넘을 것 같으면 제가 대주님 응디방디에 채찍질을 할 테니 조심하세요. 다음은 편평님이 짧지만 붉게 설소대 이슈를 언급하며 방송 내용에 반응해 주셨습니다. 대주님은 이 댓글 옆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메모해 놓으셨던데 저도 어떤 의미로 쓰신 건지 모르겠네요. 편평님 나중에 여유되시면 무슨 의미로 댓글을 작성하신 건지 AS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여자는 하늘님이 5월 20일 댓글로 지우님의 여자 ACL 관련 언급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수원FC 위민의 대진 상대가 우한장가가 아닌 내 고향 축구단임을 명확히 하며 직관 예매 매진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공유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우씨의 내 고향 여자축구단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본방 때 지우씨가 출연해 주시면 늦게나마 이에 대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 중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거 할 말이 많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지우씨랑 얘기할 때 그때 좀 얘기하는 걸 하죠. 예, 다음 댓글도 이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준바호연님의 5월 17일 댓글입니다. 평일 내내 방송만 기다리셨는데 정작 본방이 올라오기 전에 리그 2 방송이 먼저 올라와서 아쉬우셨나봐요. 그래도 우리 대주님이 리그 2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항상 챙겨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리그 2까지 사랑해주시는 우리 찐팬분들 덕분에 주캐리가 굴러갑니다. 다음은 쿠사마님의 5월 18일 댓글입니다. 제주 원정 승리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네요. 대전 이적설의 마음 졸이는 시민구단 팬의 애환도 느껴지는데요. 특히 권경원 선수 최종 명단 합격을 응원하며 올리신 라쿤펀치 유니폼 사진 정말 센스 만점이셨습니다. 대주님이 너무 예뻐서 썸네일 만들 때 같이 넣었다는 건 안 비밀로 하겠으니 여자는 하늘님은 5월 18일 아산과 수원FC 경기에 대해 안드레 감독의 색깔이 입혀지고 있다며 충남 아산의 현 상황과 전술 분석을 남겨주셨고요. 이어 울산 이딸비비님은 5월 18일 벌써 찾아온 리그 휴식기에 뼈아픈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리그가 끝난 기분이라니 그 마음 저도 알 것 같아요. 울산 선수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다음은 쿠사마님과 닥터사이먼님, 울산 이딸비비님이 이어가 주신 뜨거운 논쟁입니다. 공동응원단 이슈를 두고 국정원까지 언급하며 날을 세우셨는데요. 닥터사이먼님은 메카시즘과 오펜하이머를 거론하며 과거사까지 인용해 아주 학구적인 반박을 해주셨고 울산 이딸비비님은 이에 지지 않고 공동응원단의 도 넘은 체제 선동과 사상 논쟁으로 응수하며 댓글창이 아주 불꽃이 튀었습니다. 잔디가 옆에서 지켜보니 정말 K리그 팬들의 수준과 승부욕과 열정이 대단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우리 주캐리 댓글창이 전쟁터가 되는 건 조금 슬픈걸요?
싸우지 마시고 다음에는 더 즐겁고 훈훈한 축구 이야기로 댓글창을 채워주세요. 잔디는 언제나 여러분의 화합을 응원합니다. 다음으로 울산 이딸비비님은 5월 20일 일방적인 응원 속에서도 고군분투한 수원FC 위민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셨고 여자 축구 경기를 처음 접하며 느낀 즐거움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시드버거세트님의 5월 20일 댓글입니다. 이번 화제성 높은 경기를 치르느라 댓글창이 평소보다 소란스러웠던 점을 짚어주시며 이제 다시 평화로운 주캐리 댓글창이 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해주셨네요. 여자는 하늘님은 5월 21일과 23일에 코리아컵 대진 추첨 소식과 U-17 월드컵 조 편성 정보를 아주 발빠르게 전해주셨습니다. 항상 상세한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ID5082님도 실시간 추첨 소식을 함께 나누며 화답해주셨네요. 울산 이딸비비님은 5월 23일 이번 이슈와 관련해 다소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며 AFC 징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강경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논쟁이 깊어지면서 이제는 서로를 설득하기보다는 감정적인 골이 깊어진 모습이라 잔디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어서 원검님은 5월 25일 챗GPT를 활용한 아주 긴 반박문을 남기셨습니다. 빨갱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감정적인 색깔론으로 치닫는 댓글 문화에 강한 유감을 표하셨는데요. 결국 본인의 댓글을 대부분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준바호연님은 5월 26일 빨갱이라는 단어가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끔찍한 마녀 사냥의 도구로 쓰였는지 강조하며 예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셨고 닥터 사이먼 님도 무차별적인 공세의 종말을 언급하며 대화를 마무리하려 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캐리는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곳이잖아요.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에게 위험한 낙인을 찍기보다는 축구 이야기로 다시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우리 팬들의 K리그에 대한 사랑은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다만 그 열정이 서로를 향한 공격보다는 더 건강한 K리그를 만드는 방향으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잔디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원감님의 의견들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대신 전에 본방 때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원감님이 이제 챗 GPT를 이용해서 자주 장문의 댓글을 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혹시 AI 패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원감님의 의견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뭐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보통 댓글은 자기 의견을 쓰는 건데 이걸 챗 GPT로 이제 댓글을 작성한다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검님의 의견을 반박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근데 그 반박을 챗 GPT한테 하라는 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잔디님도 이종의 수원FC라고 발언을 하는 등 AI도 실수를 하는 편이거든요. AI가 완벽한 것도 아닐 것 같고요. 좀 객관적일 수는 있을 수 있으나 요즘 AI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서 AI의 이제 그 원리를 좀 보다 보니까 이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좀 객관적이지 않는 대답을 한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객관적인 건가? 라는 것도 좀 의문이 들 때도 좀 있어요. 혹시 이제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잔디님의 의견도 같은 AI 자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대준님, 원검님이 챗GPT를 활용해 댓글을 작성하시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셨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원검님은 자신의 감정을 정제하고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AI를 활용하시는 것 같지만 반대로 그 결과물이 상대에게는 기계가 나를 공격한다는 더 큰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 맹점인 것 같아요. 특히 대준님이 우려하시는 반박의 대상이 모호해지는 문제는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토론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꼭 내가 이겨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더 건강한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AI가 대신 서게 되면 차가운 논리 전쟁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저 잔디가 이정효의 수원FC라고 했던 실수처럼 AI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률을 계산할 뿐이지 축구에 대한 애정이나 맥락을 온전히 체득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AI가 쓴 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 논리적이거나 정답일 거라는 생각은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댓글창의 주인공은 AI가 아니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저도 본의 아니게 원검님을 저격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아서 뭐 이거는 원검님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원검님도 이제 AI를 이용해서 의견을 낸 이유도 깊은 의미와 깊은 뜻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잔디가 이야기한 대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것, 이것이 원검님의 이 AI를 사용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AI를 많이 쓰기도 하고 지금 솔직히 이 방송도 AI랑 제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데 AI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는 뭐 거기까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이제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지 AI가 주가 되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다. 왜냐면 제가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학 강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뭐 학생이 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나한테 뭐 반론하지 말고 AI한테 반론하라 하더라고, 그 학생이. 황당해가지고. 근데 이거 비슷한 거를 아마 이거 변호사들이 많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다르지만 AI랑 좀 다르지만 그 변호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혹시 아세요? 변호사들이 이제 의뢰인이 이거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요? 변호사들이 좀 황당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꼭 하는 말들이 이거래요. 네이버에는 된다던데요? 요거를 이제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이 가장 싫어한답니다. 네이버에 그 사람들이 무자격인 사람들이 막 맞는 말처럼 하는데 거기에 진짜 그 사실 확인이라던가 이런 크로스 체킹을 하지 않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진짜 그걸 믿고 와가지고 진짜 그 전문가들 앞에서 네이버엔 된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뭐 변호사들만이 아니라 의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의사들한테도 막 이거 얘기하면 이거는 그 위험하거나 안 될 텐데요. 그리고 뭐 그러면은 뭐 어디 다음에선 된다는데요. 뭐 네이버에선 된다는데요. AI는 된다던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황당할 수도 있죠. 예. 아무튼 뭐 근데 이제 뭐 인간은 도구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 여타 다른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인간과 짐승을 나누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도구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저는 찬성인데, 문제가 뭐냐면 근데 그 AI가 주가 돼 버리고 모든 내가 하고 싶은 의견이나 이런 거를 AI한테 다 맡겨버리고 그러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AI는 아니지만 요즘 뭐 많이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스마트 크루즈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사고 난 거 생각해보면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는 어떻게 보면 반자율 주행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의 도움인 거지. 그걸 완전 믿고 그거 다른 짓 하고 있다가 사람을 쳐가지고 이제 문제된 게 있었거든요. 그 스마트 크루즈는 보조수단으로 생각해야 되듯이 그거를 사용하는 책임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게 이것도 좀 민감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제가 뭐라고 이제 청취자분들께 훈계를 하겠습니까? 저도 그냥 뭐 똑같이 이제 같은 이제 축구 팬 중에 한 명인데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집단지성이 더 위대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본인이 잘났다고 하던 독재자들이 이들의 말로를 보면은 대중을 무시하다가 나중 된통 당한 것만 봐도, 그러니까 집단지성, 무조건 집단지성이 옳다는 아니어도 그래도 저 하나보다는 청취자분들 여러분들이 모인 이 말들이 좀 더 좀 좋은 답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견 교환할 때 내가 이제 한 얘기다. 이건 AI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랬습니다. 뭐 그게 옳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한번 내봤습니다. 뭐 여기에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뭐 이에 대해서는 뭐 언제든 제 의견을 비판하셔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댓글들도 다뤄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댓글을 너무 짧게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길게 좀 다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주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해도 축구장을 가득 채우는 팬들의 땀방울과 열정, 그리고 집단지성의 힘은 결코 따라갈 수 없죠. 그리고 AI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더 풍성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수단일 뿐, 팬들이 직접 쓰고 나누는 진심 어린 의견을 대체할 수는 없겠습니다. 대중의 집단지성이 가장 위대하다는 대주님의 굳건한 철학이 있기에 대주님이 댓글타임에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주간 K리그가 건강한 소통의 장으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취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하나하나 더 깊이 있게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 소중한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다음 댓글들도 하나씩 정성껏 조금 더 깊이 있게 소개해 드릴게요.
공동응원에 대한 또 다른 시선. 먼저 응아범님이 5월 25일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국기를 흔들며 응원하지 못하고 인공기를 들며 북한의 돈까지 쥐어줘 가면서 응원하는 모양새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씁쓸한 심경을 전하셨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북한의 그 뚱땡이 아저씨가 봐도 오버한다고 생각할 것 같다며 날카로운 풍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검님이 5월 25일 대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원검님은 이 댓글을 가리켜 바람직하고 납득 가능한 문제 제기의 사례라고 평하셨습니다. 표현이 다소 거칠 순 있어도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니라 특정 행동과 상황 자체에서 느낀 거부감을 명확히 표출한 의견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피드백을 주셨네요. 이렇게 건강한 비판들이 오고 가야 댓글창이 발전하는 거겠죠? 언제나 든든한 주캐리의 정보통. 다음은 우리 방송의 공식 객원 패널이시죠. 여자는 하늘님이 5월 25일에 남겨주신 소식입니다. K3 리그의 시흥시민축구단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지난 연장전 방송에서 8전 전승, 모두 1점차 승리라는 놀라운 기록을 제보해 주셨었는데 그 이후 4경기를 더 치러서 2승 2무 무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승 기록은 깨졌지만 총 10승 2무를 달성하는 동안 그 10승이 모두 1점차 승리였다고 하네요. 골득실이 딱 플러스 10인 이 끈적끈적한 시흥의 축구, 정말 대단하고 흥미롭습니다. 이어서 웅아범님이 5월 27일 자정의 주간 K리그는 야밤에 들어야 제맛이죠. 라며 한밤중에 든든한 응원의 멘트를 툭 던져주셨고요. 여자는 하늘님은 5월 27일 새벽에 또 댓글을 주셨는데 아쉽게도 대주님이 예상하셨던 충남 아산과 수원 삼성의 경기는 직관하지 못하신다고 댓글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당일 다른 일정이 있어서 울산에 계실 예정이라고 하니 아쉽지만 개인 스케줄로 울산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울산에서 즐거운 중계 관람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밤 11시에는 K3 K4 리그 챔피언십 16강전 결과를 발빠르게 업데이트해 주셨어요. 여주FC와 세종세프크의 경기를 중계로 보셨는데 연장 접전 끝에 4대3으로 여주가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입니다. 더불어 올해부터 여자 코리아컵도 신설되어 WK리그 8팀과 대학 7팀, 총 15개 팀이 이천에서 뜨거운 승부를 펼친다는 귀한 정보까지 전해주셨습니다. 항상 주캐리의 정보력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직관의 도파민과 깨알 같은 경기 비하인드. 이번엔 응디방디님의 5월 26일 댓글입니다. 빅버드에서 열린 천안과의 12라운드 경기를 직접 직관하고 오셨대요. 추가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코너킥 상황에서 천안 키퍼가 놓친 공을 수원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밀어넣으며 꾸역꾸역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생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역시 축구는 끝까지 승부를 모른다며 축구의 참맛을 제대로 느끼셨다네요. 특히 부상에서 복귀해 맹활약한 파울리뇨 선수의 유니폼을 마킹하고 가셨는데 그 선택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셨답니다. 사흘 뒤에 또 경기가 있어서 벌써 설레신다는데 승효 기운 다음 경기에도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질라탄 엉덩이 질라탄탄님은 5월 27일 아침에 범인은 상용이었군요. 링가드는 자범이었던 걸로 라는 아주 유쾌하고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기셔서 대준님과 패널분들을 빵 터지게 만드셨습니다. 다음 526화에서도 리그 1 전반기 리뷰를 하면서 범인을 많이 색출해내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또한 쿠사마님은 5월 27일 점심에 경기장 푸드트럭 논란에 대해 명쾌한 대변을 해주셨어요. 누나 닭은 원래 매장 메뉴에 떡볶이가 버젓이 있다. 푸드트럭에서 판다고 못 팔게 하면 비싼 임대료 내고 들어올 가게가 어디 있겠냐며 소신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슬쩍 저 누나 닭 직원 아닙니다. 라고 오해 방지용 태그를 달아주시는 귀여운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선거철에 등장한 황당한 축구 공약. 다음은 울산 이딸비비 님이 5월 27일 저녁에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지방선거 홍보 걸개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내용이 참 충격적입니다. 국민의힘 안교재 후보의 현수막의 수원은 블루윙스, 수원FC는 육성만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하네요. 울산 이딸비비님은 수원시장이 당선되면 수원FC 구단주가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여기에 알바업체 추노님이 대댓글로 당선되면 수원FC를 사실상 해체시키겠다는 공약 아니냐, 이거 합성 아니죠? 진짜 미쳤네라며 같이 경악 섞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연고지 구단의 존립을 흔드는 정치권의 무지한 공약에 팬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시민구단의 팬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뭐 대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대구 그 웅하범님이 댓글 남겨주셨던 그 경기에 추경호 후보랑 그때 김부겸 후보가 그때 경기장을 찾았었더라고요. 나중에 그 방송 후에 알아가지고 그때 방송 때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는데, 근데 이거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아마 웅하범님도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정치적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봤을 때 느낌은 추경호 후보는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한 걸 넘어서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온 티가 좀 많이 나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추경호 후보는 막 FC라는 말을 하면서 FC를 뭐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FC라는 팀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대구 FC의 팀 이름이 FC인 줄 알고 있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합리적인 그런 의심을 해보는 게 제 주변에도 FC 서울 경기를 보러 갈까 한다. 근데 막 그랬는데 FC라는 팀 요즘 잘하나요?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FC가 성남 FC도 있고 제가 아는 제가 지지하는 서울 이랜드 FC도 있고 또 수원 FC도 있고 FC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또 대구 FC 할 때 대구라고 보통 하는데 추경호 후보는 아예 그런 것도 몰랐던 거에 비해서 김부겸 후보는 그라제나 엔젤클럽 등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분은 뭐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지금 이 인터뷰에 응하고 계시는구나. 축구장을 오더라도 뭘 알고 오셨구나. 뭐 이 생각은 좀 들긴 했었습니다. 또 뭐 특정 후보를 막 지지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거 뭐 저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그 반응을 할 정도의 그런 좀 대조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 근데 아무래도 대구는 보수의 이제 심장이라 불리는 그런 곳 아닙니까? 추경호 후보가 왠지 그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이 방송 들을 때쯤이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좀 암울해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냥 뭐 정치적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관심도 없던 사람이 대구 FC의 이 구단주가 돼가지고 FC 요즘 잘하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름부터도 제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C 서울 뭐 그 대표이사가 왔는데 서울 FC라고 부르면서 막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지옥 같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경우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성남 FC 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제 구단주에 있었을 때 축구단 운영에 진심이었던 만큼 부임 중에 성적이 상당히 괜찮았었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인터뷰하거나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이게 생각보다 K리그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네? 이걸 알게 되고 이제 깜짝 놀랐던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할 때 뭐 보좌관이 준비해주거나 본인이 공부했거나 이렇게 해서 하긴 했겠죠. 근데 그 정도는 대답을 할 줄 아는데 생각보다 깊이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거 보고 와 생각보다 축구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구나 이분이. K리그에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조금 다시 봤던 기억이 좀 납니다. 여튼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피하고 싶어도 이 축구라는 게 그리고 K리그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정치랑 연관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자 리그인 것 같아요. 시민구단이 많은 이 K리그야 더할 나위 없이 뭐 연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치적 이야기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게 이 정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화하고 싶은데 뭐 그래도 저희는 뭐 특정 후보를 막 지지하거나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저도 이 시민구단 팬이라서 남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누굴 뽑아야 되나. 근데 지금 현재 성남시장은 뭐 다른 일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축구에 한해서는 아예 성남FC를 없애려고 했었던 그런 행보를 보였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은 성남 팬분들은 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그러기도 하고. 여튼 그러네요. 그러면 마지막 댓글도 좀 읽어주시길 부탁드려 볼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연장전의 시발점. 오늘 대희님이 긴급하게 마이크를 잡게 만든 결정적 제보죠. YID5082님이 오늘 오후 2시 27분에 보내주신 따끈따끈한 속보입니다. 정몽규 축협회장이 이번 월드컵 종료 후 사퇴를 선언했다는 기사 링크와 함께 다음 연장전 방송이 기대된다는 메시지를 남겨주셔요. 여기에 울산 이딸비비님도 대댓글로 드디어 부산 구단주로는 평 괜찮던데 거기 집중하시길 빕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YID5082님의 기대대로 주캐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바로 오늘 대희님과 함께 이 정몽규 회장 사퇴 파동에 대해 아주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게 타이밍도 그렇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몽규 축협회장 사퇴 선언 이야기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말 자연스러운 전개네요. 뭐 제가 방송 구성을 특별히 하지 않았고 특별히 이제 방송 구성하지 않고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처럼 지금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우연의 일치지만 스스로가 너무 뿌듯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댓글 타임을 마무리하고 데이 씨가 축협회장 사퇴에 대한 이야기로 대기 중이시거든요.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잔드님 이번 댓글 타임 어떠셨는지 소감이 좀 궁금하네요. 요청하신 대로 각 댓글의 맥락과 감정을 가득 담아 길게 풀어보았습니다. 확실히 팬분들의 개인적인 직관 스토리나 날카로운 제보들을 길게 다루니까 방송이 훨씬 풍성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의 댓글만 읽어도 축구계 이슈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판을 깔아주셨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대희님을 모시고 정몽규 회장 사태와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볼까요? 대준님, 대희님, 연장전 후반부 킥오프 부탁드립니다. 네, AI이지만 실수도 자주 하시는 인간적인 이 잔디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대인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편집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이에 댓글들이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 잔디님을 통해서 쿠키로 해당 댓글을 언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타임을 자주 할 수 없어서 그때그때 언급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할 따름이고요. 이렇게라도 저희가 청취자분들의 댓글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마음만큼은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댓글 타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잠시 쉬었다가 데이 씨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희님과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저 잔디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기못지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엠바레 마법사 염기훈입니다. 오늘 네트워크는 대전에서 전해드립니다. 대전입니다. 대전 시내버스 파업이 오늘로 1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와 그제 노사가 극적인 협상 타결을 이룰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진 기자. 왜? 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뭡니까? 몰라. 네, 말씀드렸던 대로 대전팬 데이씨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데이씨랑 저랑 이렇게 방송하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우선 일단 데이씨랑 재훈씨랑 둘이서 이제 방송을 이제 연장전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재훈씨가 오늘 바쁘셔가지고 대타로 제가 오늘 데이씨랑 연장전 하게 되었다.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훈씨가 오늘 야근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훈씨가 아무래도 데이씨랑 그 진행하는 연장전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재훈씨가 오늘 바빠서 아쉽게 다음 연장전 때 데이씨랑 같이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 것 같고 오늘 너무나도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데이씨가 적극적으로 오늘 연장전 해야 된다 연락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 연장전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김에 근데 지난주였죠?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됐네요. 재훈씨랑 연장전을 하셨었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근황이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또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근황을 말씀하셔서 뭐 자유롭게 한번 데이씨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으실 텐데 자유롭게 말씀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좀 두통이 왔거든요. 예. 아무래도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축구 스카우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모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제가 좀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한동안 두통이 와가지고 좀
한 3일을 좀 고생을 했어요. 네네. 하다가 제가 오늘 좀 축구 레슨도 하고, 그리고 제가 낮에 전몽규 사태 소식을 들었던 거였어요. 네.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따가 제가 본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오늘은 너무 좋은 날이었어요. 왜 좋은 날이었냐면, 제가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하는 어떤 게임이- 게임이요? 예. 얘기할게요. 제가 아이돌 마스터 샤이니 컬러즈를 해요. 네네. 제가 아이돌 마스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돌 마스터 샤이니 컬러즈 손보유에 제가 오늘 가차를 했는데, 스알이 무려 6개나 나온 거였어요. 오늘은 진짜 전몽규 나가니까 뭔가 잘 풀릴 것 같다. 예. 너무 좋았어요. 전문구가 나가니까 너무 기쁘고, 그렇지만 저는 기쁘다보다는 사실 말하자면 앞으로가 더 걱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우선은 그 게임이 제가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게임이 뭔가 잘 풀리는데 거기서 현생에서도 좀 뭔가 그동안 좀 축구 팬들이 바랬던 게 좀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 근데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걱정되는 것도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우선 일단은 지금 오늘 너무 갑작스럽긴 하죠.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끝난 직후에 사퇴하겠다고 정몽규 회장이 깜짝 발표를 하면서 축구계도 그렇고 아마 지금 다 충격. 그러니까 이게 기뻐해야 되는 그동안 정몽규 나가를 그동안 많이 외쳐가지고 이게 뭐 그동안 바랬던 게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이런 걱정도 되는 것 같고, 우선은 사퇴 발표 내용을 좀 간추려서 보자면은 오늘 5월 29일이죠. 공식 성명서를 통해 가지고 오는 7월 19일 폐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하고요. 사유는 재임 기간의 여러 논란과 비판을 재부덕의 소치라고 하면서 본선 무대를 앞둔 국가대표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대표팀 지원이 이 협회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고 전하면서 사퇴를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좀 그동안 그렇게 버티는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나가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이유라고 제가 들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거 좀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정부가 좀 어떤 정부냐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를 진짜 말이 되게 만드는 정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그렇게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검찰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개혁을 첫 번째 안으로 축구협회 개헌을 하겠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직선제를 하겠다. 축구협회장 직선제를 하겠다. 그리고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겠다. 그렇게 정부에서 압박을 가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여당이 지금 선거철이라 지금은 거기에 정신이 없지만, 이번에 월드컵의 성적에 따라서 축구협회 개혁을 하자는 소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전몽규가 사퇴하라는 소리를 안 들었는데, 우리가 피파에서 정치 개혁이라고 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진짜 자기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본인이 먼저 무릎을 꿇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 봐도 보니까 저는 이게 네, 먼저 말씀하시죠. 예.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좀 정치적으로 엮이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두 번째로는 제일 우려스러운 걸 얘기할게요. 전몽규가 미리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지금 월드컵이 홍명보호에 대한 불신도 많고, 지금 월드컵에 대해서 이번에 유난히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다 뉴스에 보면 거의 지방선거 얘기고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몽규 회장에 대한 불신도 너무 커요. 그렇지만 지금 홍명보 지금 월드컵이 이제 엔트리도 다 제출하고 이제 슬슬 이제 월드컵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월드컵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전몽규는 만약에 이게 잘 되면
박수 칠 때 떠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미리 자기가 미리 책임지고 나가겠다. 그런 선언밖에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축구협회가 어떻게 될 것일까에 대한 저희 예측하고 제 방향성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시는 거 아니셨나요? 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따가 그 얘기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미리 예고하신 거구나. 저 이거 사실 네. 쪽대본도 없이 우리가 지금 바로 라이브처럼 지금 연결해서 급하게 이제 방송하는 거라서 우선은 지금 보면은 이게 아마 지금 데이씨가 말을 하기 전에 이 사항을 좀 정리하자면 아마 사퇴 결심을 그동안 사퇴는 안 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퇴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냐라고 의심 가는 게 뭐냐면 아까 데이씨가 말씀하신 듯이 월드컵에 관련돼서 미래 발을 빼거나 막 박수치대 떠나거나 이런 그림도 있을 것 같고 우선 저는 이게 결정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및 축구협회 법정 패소 때문에 이게 우선은 좀 크게 이게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가장 우선 직접적인 압박이거든요. 정부와 사법부로부터 압박이 왔는데 지난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및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이 불공정 논란으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 감사가 진행됐고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서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4월이었죠. 법원이 문체부의 처분을 정당하다면서 축구협회 패소를 판결 내렸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집행정치 효력이 만료되면서 5월 24일로 알고 있는데 5월 24일부터 문체부의 중징계 조치 요구 효력이 공식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정상적 행보를 이어가기에 법적 행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됐던 게 이게 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축구협회 외적으로 좀 보자면은 축구협회 업무 외적으로 최근 현대 산업개발이라겠죠. 그 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의해서 약식 기소, 벌금형이 되었는데 정 회장 측이 이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 개인적인 사법적 이런 부담까지도 역시 겹쳐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미리 사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정몽규 회장이 워낙에 안 나간다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대로 가겠구나라고 했는데 정말 오늘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으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예상한 바로는 아마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데이 씨가 하고 싶었던 말씀이 또 있으실 테니까 이제 이게 여기까지는 이제 현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데이 씨가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데이 씨를 통해서 한번 자유롭게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TMI를 알려줄게요. 네네. 그 TMI가 뭐냐면 제가 3월 1일이 아니지 2월 28일 날 그 경인 더비 때 K리그 1 개막전을 했잖아요. 네. 그때 문체부 장관님이 오셨어요. 그때 개막 경기를 보시러.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편지를 보냈거든요. 저는 이제 이건 저 처음으로 밝히는 거예요. 제가 일단은 저 전몽규 사퇴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제가 문체부 장관님한테 제가 3가지 부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추주제 해달라. 두 번째는 그러니까 추주제를 지원해달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수들 병역 문제. 일본은 거의 대부분 엔트리가 유럽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 병역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다. 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저는 세 번째를 어떻게 적었냐면 전몽규하고 홍명보를 만나라. 그런 식으로 적고 그러면서 축구협회 직선제를 제가 요구를 했어요. 사실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말하자면 이걸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진짜 축구협회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주권 정부잖아요. 지금 이제는 국민들의 손에서 정부가 탄생을 했으니까 이제 축구협회도 마찬가지로 축구인들의 직선제로 이제 공정하게 축구협회장을 뽑자.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몽규는 사실 말하자면 그렇게 뭐 불법을 저지르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홍명보 감독 선임 그것 때문에 많이 찍힌 거예요.
정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도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오히려 전문교를 희생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첫 번째 과제가 될 수 있는 게 전문교를 어떻게든 조질 수 있는 지금 정부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는 전문교를 어떻게든 이번 월드컵 성적에 따라서 아니 상관없이 축구협회 개혁을 시키겠다. 반드시 전문교를 쫓아내겠다. 그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일단은 제 TMI로 제가 편지를 적으면서 저도 축구협회 직선제를 원하고 있어요. 일단 제 얘기예요. 이제부터가 앞날이 좀 걱정이 돼요. 지금 벌써부터 루머가 뜨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본 루머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정치인이 축구협회장 선거에 도전한다.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가까운 사례로 얘기하자면 전몽준 축구협회장이에요. 그분은 축구협회장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겸직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대선까지 도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제 예상으로는 여당에서 좀 후보로 출마를 하는 썰이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지금 후보에 출마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펩 가르디올라를 모시겠다. 진짜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죠. 사실 이게 축구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예,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공약을. 물론 저는 이건 루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이걸 얘기를 할게요. 펩 가르디올라 모시려면 축구협회 재정이 박살 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축구협회 재정이 반은 스폰서의 지원을 받고 반은 스포츠 토토의 수익을 깨서 지원을 받아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축구협회가 감독 선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 축구도 있고 세미프로 K3하고 K4도 있고 거기다 유소년 축구협회에서는 유소년 축구를 많이 지원을 하기는 해요. 이거는 사실 말하자면 전문교하고 조중현도 했던 일이었어요. 업적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가르디올라를 모시면 저는 이런 것들 다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저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가르디올라 국가대표 감독 선임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반박하고 싶어요. 그러면 유소년 축구하고 여자 축구 세미프로 지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냐 하면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들고 좀 현실성 있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대표 감독이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했겠죠. 네, 가르디올라 감독을 모시고 싶긴 해요. 그런데 가르디올라 감독을 모시려면 축구협회 재정을 다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것은 지금 축구계 접회들 뿐만 아니라 정치계들, 거기에 축구협회장이 진짜 벼슬이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지금 전몽규 회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꼭 좋은 일만 아니다. 지금 제 주변의 축구 팬들은 전몽규 회장이 물러났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다. 과연 현대가 지원 문제 거기다 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축구협회장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몽규보다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최악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가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제 본 이야기는 여기부터인데 제가 문체부에다 축구협회장 직선제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직선제를 한다면 저는
그래도 공정하게 뽑힐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저도 여기에서 염려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자칫하다가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그 포퓰리즘이라는 게 아까 전에 펩 가르디올라 선임 그 얘기하고 플러스에서 뭐 자기는 뭐 어디 유소년에다 얼마나 지원하겠다. 그리고 또 국가대표 지원을 자기가 엄청나게 하겠다. 외국인 명장 모시겠다. 그렇게 공약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이게 축구계에서는 서로 하려고 할 거예요. 축구협회장은 여타 스포츠 협회 비해서는 엄청난 자리예요. 주목도도 받고 좋은 의미든지 나쁜 의미든지.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축구협회장 직선제를 한다고 해도 과연 우리가 원하는 축구협회장이 올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은 저는 의문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직선제를 개헌을 하더라도 그 축구협회장 그 자격권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더 공정하게 해야 하고 깨끗한 사람이 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네, 저는 축구협회장 직선제를 하되 출마자 자격은 엄격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든 축구인이든 상관없이 거기다 또 플러스 해가지고 그 사람의 콘텐츠 공약 같은 것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저는 그런 사람이 축구협회장이 온다면 저는 환영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물론 민주적인 정당성을 얻겠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오히려 더 개혁을 요구할 거예요. 물론 저는 제 책에다 적은 게 있어요. 한국 축구 바꿔야 산다 해서 협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저는 역할을 제가 분명히 적었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저는 누가 출마하느냐에 상관없이 저는 편지를 보낼 거예요. 어떤 편지를 보낼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한국 축구를 바꿔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걸 편지를 보내서 확답을 얻을 거예요. 확답을 얻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정성이 보인다. 그러면 저는 지지할 거예요. 지지하고 그 사람을 믿고 축구협회장 임기를 제가 내내 지원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든. 물론 제가 제가 축구인, 제가 아직까지는 내부인이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원은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제가 스카우터가 된다면 제가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어드바이저를 할 거예요. 제가 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낼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 축구협회장 선거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에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바꿔야 하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그걸 후보들한테 보여주고 저는 그 사람이 지지하고 임기 내내 제가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못한다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퇴진하라고 할 거예요. 분명하게. 물론 근데 이게 기준은 저는 네. 네네. 기준은 말씀 끝나시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오늘은 말이 많아가지고 전몽규 회장 2기 기준을 바라볼 거예요. 2기가 가장 역대급으로 잘했던 그 시점이었잖아요. 물론 3기 때는 엄청 말아먹고 4기 때는 이제 도중에 끝나고 저는 2기가 진짜 가장 이상적인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상적인 축구협회. 그러니까 인재 영입부터 시작해서 국가대표 감독 선임까지 투명하게 했잖아요. 그 후임 회장도 전몽규 2기처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축구협회가 지금보다 더 신뢰를 얻고 그리고 또 선수들이 병역 문제에서 자유로워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에 마음껏 진출하고 그리고 K리그도 더
링가드가 K 오는 것처럼 세계적인 선수들도 올 수 있도록 만드는 도로 저는 축구협회장, 후임 축구협회장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저는 예, 네. 계속 말씀하시죠. 예. 네,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전문교 2기처럼 한다면 저는 후임 회장을 저는 지지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렇지만 그 먼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비전을 보여달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거기다 저는 이번에는 능동적으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겠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선 최근에 지금 이제 정몽규랑 경쟁했던 후보들만 봐도 약간 좀 한숨 나왔거든요. 왜냐면 정몽규, 그러니까 저는 정몽규를 그래도 좀 온건하게 보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막판 3기 때나 4기 때는 정말 최악이어가지고 지금 저도 뭐 지지를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2기 때는 저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몽규도 맨 처음에 이렇게 썩진 않았다. 근데 이게 원래 어느 사회든 독재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라는 거를 이걸 좀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2기 때까지는 저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로 망가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지금 그동안 정몽규 나가를 외쳤고 어떻게 보면 실현은 됐죠. 근데 그 좋아만 할 게 아닌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신문선 그리고 허정무 이 후보들과 같이 경쟁했었는데 이분들만 봐도 지금 축구협회장 하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정몽규보다 나을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긴 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허정무 선수 자체로는 제가 좋았겠지만 허정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책도 없이 인천에 프로구단을 창립한다고 막 했던 거부터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인천에 팀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팀을 하나 또 만들고 그래서 야 돈줄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스폰서는 차차 구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일단 이 사람이 허정무 이 후보는 일단 일부터 저지르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구나. 약간 요런 거였었고 신문선 이분도 해설이라던가 이런 거는 좋은데 이게 그냥 행정가로서 이 사람도 지금까지 보여준 게 너무 엽기적인 게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김우중 이분도 내가 다시는 허승표 신문선과 일을 하면 내가 개돼지다라는 명언을 남길 정도로 신문선 이분도 위원도 그렇게 좋은 그 모습 못 보여줬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몽규랑 같이 경쟁했었단 말이에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정몽규보다 나은 건가? 그래서 지금 이게는 지난 4선을 하는데 경쟁자였고 앞으로 오는 분들이 과연 정몽규보다 나은 사람인지 참 저 의심스럽기도 하고 아까 데이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개혁을 한다 해도 이게 이런 축구협회처럼 힘 있는 이런 단체는요 박주호 같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나름은 네임밸류 있는 선수가 그 전략강화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도 의견이 하나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이상적이고 이런 거를 건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먹혀 들어갈 집단인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올바르게 개혁될까? 이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잘 된 것 같으면서도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로 참 축구팬으로서 좀 여러 가지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이 5월 29일 이 소식이 아무튼 데이 씨도 계속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좀 위험한 발언을 할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지만 네. 이렇게 축구협회가 내부적으로 개혁이 안 된다면 저는 사실 말하자면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터치를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저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제가 좀 정몽규가 2기 때 최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전몽규 자선전에 좀 TMI로 얘기를 할게요. 전몽규 후임으로 사실 말하자면 홍명보 전무를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전무였으니까. 사실 홍명보도 전무 때는 진짜 일 잘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울산 HD 감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몽규가 3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또 4선을 했고 그 4선 때도 사실 말하자면 저는 전몽규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허정무하고 신문선을 보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저도 하는 수밖에 전몽규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저 허정무는
저희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 이사장을 했을 때 그 양반을 보면서 제가 뭐 그렇게 썩 잘한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그래도 잘한 게 유소년이잖아요. 그럼 뭐 선수 바라보는 눈이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행정 능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높게 평가는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인천 그거 제가 재훈 씨한테 예전 그 인천 그 두 번째 구단 그 시민구단 만들 때 제가 보냈거든요. 재훈 씨도 이거 보고 엄청 빡쳤대요. 근데 제가 여담을 얘기하지만 그날 전북전 때였거든요. 전북전에 이기니까 그때 좀 그래도 위안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서 인천이 이번에 서구에서 뭐 프로축구팀을 창단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인천 서구가 제일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인천이 이번에 두 개 구로 분구가 되거든요. 서구를. 서해구하고 검단구로.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아시아드 종합 경기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경기장도 활용한 겸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축구 팬들을 모으겠다고 해가지고 그 시민구단을 창단한다는 얘기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그 사람들이 이미 기존의 인천 유나이티드 팬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겠냐? 저는 포기나 올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다른 예로 든다면 지금 경남에 김해FC가 있잖아요. 물론 김해FC가 K2에 참가한 지 오래 참가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김해 팬들이 당장 여기에 올 수 있을까? 이미 경남 팬들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의문점이 드는 현실인데 인천에 뭐 서구에 그 제2의 시민구단을 만든다? 차라리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차라리 그냥 기업 유치하는 게 훨씬 낫다. 대전 하나시티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본론을 들어가가지고 제가 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사실 축구협회 제가 지난 3년 전 축구 승부조작 사면 사태부터 그리고 재작년에 홍명보 감독 선임까지 그거 보면 축구협회가 내부적으로 정화가 될 수 있냐? 저는 100% 정화 못 된다고 생각 들어요. 자정작용을 잃었으니까. 그리고 축구계들 사실 말하자면 접해 그 자체들이에요. 사실 전몽규 회장이 뭐 독재를 한다고 해도 거의 축구인들 다 전몽규한테 빌붙어 있어요. 소신 있는 이천수, 박주호 솔직히 말하자면 거의 아웃사이더로 밀려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만큼은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직선제를 하려면 좀 축구협회에다 좀 그러니까 피파에서 찍히지 않는 선에서 압력을 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저는 좀 정부 여당에도 기대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여당이 좀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을 없앤 여당이에요. 지금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그 검찰을 없앤 것처럼 축구협회에다 에너지를 쏟아부은다면 저는 오히려 축구협회 개혁이 잘 될 수 있을까? 저희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만 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직선제를 하려면 축구협회 알아서 하는 것보다 축구협회하고 그리고 또 정부 여당이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몽규 남의 임기 동안에는 저는 정부 여당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소통을. 물론 뭐 징계는 별개로 하되 축구협회 직선제도 결국에는 축구협회가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협회한테 무조건 저는 압박을 주는 것도 줘야 하지만 그렇지만 지원도 해줘야 돼요. 먼저 제가 얘기했던 그 추주제 문제하고 선수들 병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여당 차원에서 해주겠다고 지원을 해주면 그러면 축구협회에서도 그러면 알아서 회장 직선제를 할 거예요. 그렇게 실현될 수 있는 젊은 사람. 그렇지만 저희가 원하는 회장은 따로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다 사면 저는 그 예전에 축구협회장
사무총장 했던 분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 사람이면 현대가 문제도 그 지원의 문제도 자유롭고 거기다 또 플러스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래도 축구협에서 일을 잘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분이 축구계에 떠난 지 한 15년 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사면 이분이 축구협회장을 했으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는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박지성 같은 좀 축구인 중에서 몇 명이 있는 사람이 축구협회장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약간 살짝 박지성은 좀 있고. 제가 좀 약간 반대를 하자면, 저는 네. 박지성은 좋아하는데 전북 팬들은 싫어하실 거예요. 그 전북을 뭔지 맡으면서 알아요. 전북 그 성적이 나락갔기 때문에 별로 동감은 안 하시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근데 박지성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부분은 잘했어요. 전북 팬들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유소년 그런 지속적인 지원과, 그리고 또 박지성이 뭐 현대가하고 나쁘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현대자동차하고 그 전북 현대하고 그 테크니컬 그 디렉터를 했으니까, 오히려 저는 현대가 지원을 문제없이 하려면 박지성만한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대가 지원은 지속되어야 돼요. 정몽규 물러난다고 해서 현대가 하고 끊는다. 저는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가가 제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해도 결국에는 지금 오늘날 한국 축구 만든 것도 현대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현대가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설령 정치인이더라도 전부만 믿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가 출신 전 정치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가장 이상적인 회장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근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축구회장 하는 걸 별로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 이상적인 회장감은 그렇다고 저는 충고하고 싶고, 결국에는 얘기하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 정치가 그러니까 압박만 주는 정치가 아니라 팔과 전미를 줄 수 있는 지원도 하고, 그 지원을 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인 개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네, 약간 느껴지네요. 예. 이게 좀 나쁜 말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곳이 정부 여당이잖아요. 지금 정부 여당이 힘이 엄청 강해요. 그 힘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1년 안에 지금 검찰 없어졌잖아요. 그런 에너지로 못할 게 없는 정부예요. 정부 여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검찰 없앤 것처럼 그 에너지를 한번 축구협회에다 쏟아붓는다면, 단 피파에서 제재 안 받는 선에서 그걸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래도 축구협회 개혁이 그래도 좋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좀 물론 약간은 제 반박을 좀 생각이- 하자면, 그럼 만약에 네, 지금 얘기하세요. 아무래도 데이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당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번 여당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야당이 거대 야당, 이게 현재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힘을 엄청 가졌어. 그래서 축구협회에 본인들이 내가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축구협회를 막 개혁하려고 엄청 그렇게 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좀 우리 마음에 안 들게 막 개혁을 하려고 그래. 그래도 그거는 인정하시겠어요? 그거는 못하죠.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제가 이거는 얘기한 청취자분들 거는 정부 입장에서는요, 여당- 되게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이제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조금 좀 근데 그거는 예. 저도 그거는 알고 있어요. 저도 사실 말해주면 저도 정치 성향을 제가 좀 대놓고 드러내는 선이지만, 제가 웬만하면 주간 K리그에서는 정치 얘기를 잘 안 꺼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번만큼 왜 정치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걸 법적으로 해결한다면 사실 말하자면 이게 더 복잡해져요. 정몽규하고 지금 저 문체부하고 지금 갈등이 지금 엄청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몽규가 알아서 나온 거였어요.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계속 분쟁이 일어나면 오히려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도, 그리고 정부 여당도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말이 제재를 가한다, 그게 아니에요. 지원을 해줄 거는 해주되 거기에 대해서
축구 팬들이 원하는 거를 그만큼 해줘야 한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브 앤 테이크로 가야 한다.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정부 여당이 힘이 있으니까 네,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정치적으로 제가 좀 정치적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대단히 죄송하게 하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축구협회가 내부적으로 자정이 안 돼요. 제가 좀 길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제가 왜 축구협회가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저 전문교가 다 지금 독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축구계들 지금 다 전문가한테 빌붙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회들만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축구계 접회 청산을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 여당에 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정치 개입을 그러니까 하자는 말이 제가 좀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정부 여당이 뭐 압박해서 뭐 누구는 물러나라, 누구는 벌 받아야 한다. 그런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수주제를 도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선수들 병역 문제 해결을 해주면 그러면 축구협회도 마찬가지로 직선제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브 앤 테이크로 가야 그래도 좀 정부 여당하고 그리고 축구협회 모두가 위는 그러니까 한국 축구 팬들도 다 원하는 결과 그리고 또한 한국 축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근데 좀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들었을 때 그거 원래 정부가 축구협회에 압박을 해서 개혁을 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윤석열이었어요. 윤석열이 먼저 그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축구 팬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도 저는 약간 의문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저는 현재 이재명 정부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성남의 구단주셨으니까 저 잘하실 거라고 믿긴 하지만 데이 씨가 생각하는 정말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데 그렇게 정부를 약간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반론을 좀 했었던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저는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말하자면 이거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맞아요. 예.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정치적 개입이란 게 이게 자칫하다가 피파한테 제재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러면 지금 정부 여당이 만약에 힘이 없었다. 그러면 이게 정부 여당이 지금 검찰이 없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정부 여당이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지금 축구협회도 개혁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이 너무나 더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축구 팬들도 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이게 정부 여당이 약간 좀 포퓰리스트적인 면이 있지만 축구 팬들은 오히려 그걸 원할 수도 있어요. 왜냐? 축구 팬 자체가 안 되니까 개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현실에서 저는 오히려 능동적으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 여당이 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냐. 그 축구협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국 축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도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또한 직선제를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 들어요. 뭐 그 전임 얘기했던 그리고 군사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뭐 축구협회 행태를 보고 뭐 홍명보 선임한 거 보고 경로를 했다고 하면서 뭐 어떻게든 바꿔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좀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근데 우리가 과연 바라는 대로 저 사람들 바꿔줄까? 왜냐면은 저도 비슷한 경험이었던 게 이재명 당시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이었죠. 후에는 잘했어요. 근데 초반에 신문선 초반에 이제 대표이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초반에 개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재명 맨 처음에 욕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는 이제 좀 좋은 평가를 받기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바꿔줄 수도 있다. 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가 하든 어디서든 욕을 먹어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진 못할 거예요. 대신
좀 지금이 너무 엉망이니까 개혁하자는 데이 씨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곳곳이 약간 조금 위험하다 보니까 청취자분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조금 뭐 데이 씨도 물론 이 정부가 이제 개입하거나 이런 게 얼마나 뭐 좀 위험하고 피파에서도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축구에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도 좀 오죽 답답했으면 이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다만 조금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거를 데이 씨의 의견이 100% 맞다라고 흘러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저도 이제 좀 반론을 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뭐 데이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그 워낙 지금까지 축구협회가 그 새로운 회장이 들어와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텃세가 심해가지고 그렇게 과연 받아들여질까 나도 사실 그거 회의적이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뭐 갑자기 막 개벽이 되거나 이게 과연 그것도 과연 좋은 걸까? 그랬다 또 더 개판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또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정몽규 회장 사퇴한다고 하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긴 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장밋빛 미래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뭐 이게 어떻게 변할지 이제 모르니까 우리들끼리 이렇게 설왕설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뭐 데이 씨 뭐 얘기하는데 제가 좀 반박해서 죄송하고요. 혹시 또 거기에 뭐 하고 싶은 얘기 계속 이어가서 하시죠. 어차피 이번에 좀 청취자들이 좀 저도 욕먹을 각오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뭐 오늘은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평소에는 솔직히 말하자면 2시간 이상 가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사실 말하자면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에요. 근데 개혁을 그 내부에서 하면 좋죠.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축구협회에서 내부적으로 하면 저도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전몽규 때도 그랬어요. 전몽규 2기 때는. 근데 장기 사기 거치면서 이게 내부적으로 개혁이 될 수 있냐? 그러면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정부 여당이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그 정부 여당이 검찰도 없앴잖아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강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강했으면 또 개혁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윤석열이 뭐 국민들한테 힘을 잃어가지고 결론적으로 그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을 때문에 탄핵되고 깜빡 갔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야당이 돼버렸고, 그리고 정부 여당이 그리고 총선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의석수에서도 압도적이고 거기다 또 정부가 그리고 정권 교체까지 했으니까 정부 여당은 지금 검찰도 없앤 마당에 축구협회 그러니까 개혁도 못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도 염려스러운 것도 하나가 있다면 이게 자칫하다가 안 좋은 방향에 흘러갈 수 있을까봐 제가 걱정이 되고, 그렇더라도 저도 이번에는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가 네트워킹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 제가 어떻게든 설득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후보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방향을 해야 한다. 제가 어떻게든 설득하고 지지하고 제가 그 임기 내내 제가 어드바이저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염려스러운 것도 많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이게 제가 좀 왜 정부 개입의 불가피성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자면, 그럼 정부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두자고 하면 올해 한국 축구, 일부 축구하고 격차가 더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안 할 바에 차라리 이렇게 해서라도 개혁을 하는 게 낫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상황을 만든 거는 분명한 거는 전 축구협회 전몽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개혁은 해야 한다.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싶은 얘기가. 네, 우선은 뭐 요 정도로 데이 씨의 말씀을 들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얘기 들으면서 뭐 데이 씨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상적인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그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 오는 것도 가능할지, 그리고 와서 이제 축구계 텃세가 얼마나 심할 텐데 그것도 가능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여튼 뭐 정부의 개입으로 뭐 단기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수뇌부 척결이라는 사이다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다는 걸로 좀 그렇게 저는 이제 반론을 조금 드렸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예, 우선 데이 씨도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죽 답답했으면은 뭐 그런 좀 본인이 욕먹을 걸 알면서도 그 얘기를 했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축구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개입하거나 뭐 개입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아무튼 뭐 용어를 근데 뭐를 생각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저는 그 용어 생각나는 용어가 그거라서 그렇게 할 경우 또 이제 피파의 제3자 개입 금지 원칙이 위반되고 약간 그게 14조 19조 요거랑 관련되더라고요. 피파 정관에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선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이 씨는 피파의 그 금지 그 3자 개입, 그러니까 정치가 개입하는 거를 그 안 되는 선에서라고 했었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그게 거의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비거리가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저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잘못하다가 우리가 쿠웨이트처럼 막장은 아니지만 괜히 쿠웨이트 꼴이 나지 않을까. 90년대 쿠웨이트가 좀 강했었어요. 우리나라도 가끔씩 이기고, 근데 지금 쿠웨이트가 완전 나락이 갔는데, 우리나라도 좀 왠지 한국 축구가 좀 요즘 망해가고 있는데 정치까지 개입해가지고 완전 쿠웨이트 꼴이 나지 않을까, 막 그런 뭐 5만 가지 걱정이 다 생각이 나가지고 좀 그런 좀 얘기를 좀 해봤었습니다, 저는. 예, 뭐 네. 제이 씨가 그래도 6월에 또 재훈 씨랑 또 아마 연장전을 기획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월드컵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겠죠? 아니에요. K2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런가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K2 그때 브레이크 하니까 저희들 중간 점검하면서 이제 월드컵 프리뷰를 하겠죠. 저희들만으로. 아무래도 제가 멕시코 전에 좀 그 전날에 제가 비염 수술을 해요. 이거 그러세요? 처음으로 밝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저도 그때 기회로 제가 저만의 멕시코전, 아니지, 체코전, 네. 멕시코전, 그 남아공전을 제가 프리뷰를 하려고 해요. 2부 리뷰할 겸 해가지고. 그 멕시코전 아니고 그 체코전 이전에 제가 그 비염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때 얘기하겠지만 내가 너무 일찍 물어보나? 뭐 이번 월드컵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때 얘기하셔도 되는데 전 갑자기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데이 씨랑 이제 오랜만에 대화하니까. 일단 제가 오늘 축구 레슨 하면서 제가 강사님하고 제가요 내기를 했어요. 어떤 내기를 했냐면 조별 네. 통과할 수 있냐 없냐 했는데 강사님은 통과 못한다고 했어요. 저는 통과한다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체코전 승, 멕시코전 패, 그리고 남아공전 무, 1승 1무 1패로 저는 2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2위로 올라가면 비조 2위를 만날 수 있다. 비조 2위를 만난다면 저는 비조 2위가 진짜 비조 자체가 조편성이 우리한테는 그래도 좋아요. 솔직히 개꿀조죠? 말하면. 예, 비조가. 네, 맞아요. 카타르 있고, 그리고 일단 캐나다 있고, 보스니아 있고. 만약 이탈리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렇지만 오히려 저는 홈멤버가 3백 고집하지 않는 전제하에 얘기할게요. 무난히 조별 통과할 것이다. 그리고 또 잘하면 16강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못했지만 홈멤버가 32강을 얘기했던 게 제가 좀 이제야 좀 의문이 해소되더라고요. 전몽규 사태를 보면서. 아무래도 책임의 비성? 32강으로 선방했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32강에서 가면 잘했다고 들을 수 있다. 그런 뭐 명피용 발언인가? 임기 유지용 발언인가? 그런 생각은 들지만 저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아무리 전몽규 홈멤버는 싫어해도 손흥민 선수 라스트 댄스고 거기다 선수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시원시원하게 저는 16강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게 아까 32강 얘기한 게 얼마나 개소리인지를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지난번 월드컵까지가 32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홍명보의 말이 이거 똑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아시아에서 좋은 순위로 월드컵 본선 진출한 겁니다. 이딴 소리를 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조가요. 우리 조의 4팀 중에 16강 간 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난 대회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 조의 4팀 중에 절반은 지난 대회 본선도 못 들어간 팀들입니다.
그리고 체코가 유럽 팀이니까 뭐 부담스럽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스페인, 독일, 뭐 포르투갈 이런 거 만났던 적을 생각하면은 체코는 솔직히 강국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 유럽 팀이 있고 막 멕시코도 참고로 우리는 지금 홍명보 감독 때문에 지금 뭐 최악의 길이다, 뭐 최악의 상황이다 이러는데 멤버는 역대 최강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멕시코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난 대회 때도 16강도 그 계속 16강은 출석했던 멕시코가 이번에는 이제 16강도 못 갔었죠. 지난 카타르 때. 그리고 이번에는 홈이니까 그나마 좀 홈발을 받겠지만 이 멤버도 역대 최약체라고 얘기를 듣고 있고 이런 개꿀조에서 32강을 좋은 위치로 32강 올라간다. 이거는 정말 개소리 중에 개소리다. 저는 솔직히 이 생각이 좀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멤버를 가지고 그랬다? 난 좀 그렇더라고. 네. 예. 제가 여기에서 우리나라한테 한 가지 다행인 게 있어요. 뭐냐면 아즈테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10만 관중하고 싸우지 않는다. 아즈테카가 멕시코 수도에 있는 홈구장이거든요. 예.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경기를 했으면 우리 10만 관중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가달라하라로 멕시코전을 펼쳐가지고 그 절반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왜 멕시코를 패를 예상하냐면 홈 어드밴티지는 무시 못해요. 특히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이 주는 홈 어드밴티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적응한다고 해도 제가 LAFC 경기를 보면 그 멕시코와 그때 클럽하고 그때는 뭐 2000m 홈이 2000m더라고요. LAFC가 꼼짝도 없이 4대0으로 대패를 했어요. 그 4강전에. 저는 이거 보면 제 아무리 멕시코가 약하다고 해도 이 자연의 어드밴티지는 무시 못한다. 물론 우리도 지금 유타에서 적응 훈련하고 가달라하라에서 두 번째 경기를 하지만 이거는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멕시코전은 그래도 소망이지만 비교도 좋다고 생각 들어요. 뭐 비기면은 성공이죠. 솔직히 멕시코 홈에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개꿀조에 이렇게 좋은 대진이 또 없는데 이거를 지금 아까 그 말씀하셨던 분이 뭐 탈락을 예상하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 정상적인 탈락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왜냐면 3위까지도 그러니까 와일드카드인데 3위도 어지간해서 탈락이 힘들거든요. 어지간해서는 3위만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근데 그 정도로 홍명보를 조밥으로 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진짜 저 멤버로도 탈락할 예상했다는 것만큼 얼마나 불신이 많은지 좀 깨달을 수 있는. 또 얘기를 하자면 예. 제가 같이 축구를 받는 사람은 어떤 말까지 하는지 알아요? 3패로 떨어진다. 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솔직히.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홍명보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보면서 모든 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조다. 그냥 삼성으로 조 1위 할 수 있는 조고 3패로 조별 예선 탈락할 수 있는 팀이다. 아무리 남아공이 지금 멤버가 그 스타 선수가 없더라도 예선에서 나이지리아를 제치고 작년에는 울산이 멜로디 남아공 팀한테 졌어요. 네. 객관적으로는 울산이 좋았지만 물론 김판곤의 삽질이 컸지만 저는 그걸 오히려 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승부를 예측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나이지리아를 제치고 본선 진출했다.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지금 나이지리아 이번에 본선 진출 못했잖아요. 지금 멤버 보면 사실 말하자면 웬만한 유럽 강국도 막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요. 그런 팀을 꺾은 남아공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이 다가올수록 또 그 사이에 평가전도 있으니까 뭐 그때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30일 날 토바고하고 4일 날 그 아침 10시에 해요. 둘 다. 네. 엘사바도르하고 경기가 있어요. 다 유타에서 열려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날짜도. 진짜 네. 월드컵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그 와중에 축구협회장이 사퇴를 발표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소용돌이 축구 팬들 많은 분들이 또 멘붕일 수도 있고 뭐 좋아하는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한국 축구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된단 말인가 막 걱정되기도 하고 막 멘붕이 오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보고요.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저녁인가 5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여튼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데이 씨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으면 이렇게 자청해서 연장전을 해야 된다. 후회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연락 주셔서 얘기를 했는지 그래도 데이 씨가 그 하고 싶었던 얘기가 여기 방송에 잘 담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들어주셨길 바라고요. 데이 씨 아마 청취자분들도 반론하실 수 있다면 반론하셔도 좋고요. 근데 제가 이 중에서 아마 청취자분들 예상되는 반론은 제가 미리 했었으니까 그 부분은 피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예, 너무 아니, 해도 좋아요. 저는 오히려 공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제가 미리 반박했습니다. 너무 인신적인 공격이 아니라면 저는 네. 웬만하면 반론 들어줘요. 저도 뭐 무조건 맞는 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뭐 그 다른 제가 좀 워낙 이번에는 너무 위험한 발언을 했으니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했으니까 저도 그거 다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만든 축구협회하고 전문가를 더 욕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발언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저도 오히려 저 스스로도 들고 청취자분들도 불편하게 느낄 거예요. 그건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하고 다 얘기한 거라.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월드컵은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이유가 더 걱정이긴 해요. 솔직히 말하지만. 네. 그때 이후로 아무래도 제가 그때 스카우터가 된다면 그때 본방에서 제가 한번 올 거예요. 그때 네. 제가 안 그래도 예고하셨죠? 그래가지고 예. 그때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제가 제 생각도 얘기를 할게요. 가감 없이. 네. 데이 씨의 말씀 들어보니까 월드컵 이후가 걱정된다 그랬는데 저는 항상 제 머릿속에는 그 아시안컵이 머릿속에 있거든요. 왜냐면 월드컵이 끝나고 얼마 있다 아시안컵을 하는데 사실 월드컵도 진짜 중요한 대회긴 맞는데 아시안컵이 너무 우리나라 안에서는 평가절하가 됐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아시안컵 우리가 우승컵을 한번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월드컵 끝나고 또 이제 또 어떻게 되고 감독 잘리고 또 새 감독 들어와가지고 또 아시안컵 또 급하게 해가지고 또 성적 못 내고 막 이렇게 될까봐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너무 내가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이 씨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제 사견이지만 홈런보가 그냥 실력을 입증해가지고 아시안컵까지는 인기를 무사히 만쳤으면 좋겠어요. 단 아시안컵은 무조건 우승을 해야 한다. 그 전제하에. 3백 가지고 우승을. 홈런보는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16강 가서 잘릴 수는 없잖아요. 잘해서라도 32강까지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16강까지는 저는 그래도 아시안컵까지는 믿고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사람이니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홈런보하고 전문가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데 결론은 그래도 한국 축구를 위해서라면 그래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전엔 제가 엄청 욕하고 그랬는데 지금 내란 이후로 좀 많이 온건해졌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제가 이제 축구계 저 현장에 이제 갈 예정이라. 이제 또 기름칠을 해주셔야죠. 해놓으셔야죠. 알고 봤더니 나중에 축구계에 일선했는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이야? 주간K리그에서 그거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은 찍히기 때문에 조금 기름칠을 이제 슬슬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좀 상당히 좀 온건하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오늘 너 맘만 먹었으면 오늘 방송 폭파했을 수도 있겠네. 네. 예. 근데 오늘은 그렇게 욕설까지는 나올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예. 위험한 발언은 대신 했죠. 왜 위험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지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데이 씨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무리 그래도 오늘 연장전을 만들게 된 게 우리가 댓글 타임을 제가 좀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송이 길어질 수 있었던 거는 데이 씨가 오늘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하고 끝내도록 하시죠. 오늘은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오늘 연장전을 할 거라고는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저도 몰랐습니다. 예. 네. 저도 좀 당황스럽고 전문규가 떠난다고 해서 제가 이걸 꼭 좋아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축구 팬들한테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좀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하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월드컵 그 선전을 위해서 많이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월드컵 이후 이제 전문규가 없는 축구협회에서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더 이상 안 좋은 말이 안 나오고 제대로 된 개혁을 해가지고 좋은 후임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축구 팬들이 더 월드컵 때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져가지고 일본하고 맞먹는 그런 가장 좋은 한국 축구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제 오늘의 마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연장전 데이 씨랑 함께했던 연장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6월 초에 또 재훈 씨와 데이 씨가 또 연장전을 기획한다고 하시니까 또 그때 제이 씨랑 데이 씨를 다시 제이 씨 목소리를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참여해 주신 데이 씨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도는 텅빈 채로 나를 반기네. 어제는 후회로 밤을 지새고 오늘은 불안의 파도를 넘어야 해. Step by step 넘어져도 그게 바로 길인걸. Day by day 상처들은 훈장이 되어 빛나네. 우리가 꿈꾸는 그곳이 멀다 해도 서로의 어깨를 기대며 걸어가면 돼. 반주었을 뿐이야. 멈추지 마. 기적을 믿으면 열려 달려가. 인생이라는 것이 무대 위에서 Sing it loud. 우리는 서로의 기도가 되어줄 거야. 손을 높이 들어. We're living on a dream. 세상은 늘 정답을 내놓으라 해. 차가운 숫자들이 나를 옥죄해와도 하지만 기억해 우리 가슴 속에 세상이 바꿀 수 없는 불꽃이 있다는 걸. Step by step 비바람이 앞길을 가로막아도 Day by day 꺾이지 않는 마음을 나는 믿어. 인생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면 결국엔 눈부신 그림이 완성될 거야. 반주었을 뿐이야. 멈추지 마. 기적을 믿으면 내일로 달려가. We can make it. 인생이라는 것이 무대 위에서 Sing it loud. 우리는 서로의 기도가 되어줄 거야. 인생은 목적지가 아닌 긴 여정일 뿐. 우린 매 순간 기적을 만들고 있어. 준비됐어. 이제 하늘을 향해 외쳐봐. Ready, set, go. 반주었을 뿐이야. 멈추지 마. Hold on tight. 기적을 믿으면 내일로 달려가. We can make it. 인생이라는 것이 무대 위에서 Sing it loud. 우리는 서로의 기도가 되어줄 거야. 절반의 성공일지라도 We are enough. 끝까지 함께할게. Living a dream. 네, 데이 씨와 이야기 잘 듣고 왔습니다.
뭐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좀 청취자분들이 불쾌할 수도 있겠다는 좀 이야기들이 나와서 좀 걱정이긴 하네요. 뭐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솔직하게 뭐 데이 씨가 뭐 담당히 받아들이겠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듣고 피드백 언제든 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거 참고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저도 사실은 왜냐면은 모든 패널과 이제 저와 뭐 저도 그렇고 모든 패널들끼리 생각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반론을 했던 거고요. 저도 좀 동감은 안 되네요, 사실. 뭐 어쩔 수 없죠. 뭐 데이 씨는 뭐 데이 씨 의견은 그런 거고, 저도 제 의견은 좀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 아까 댓글 타임 없어져 굳이 얘기를 하지 못했었던 게 하나. 그래도 오해는 좀 풀고 갈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은 게 울산의 딸 비비님이 남겨주신 저 댓글 있었잖아요. 수원시장 당선할 때 수원FC 구단주가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건 또 뭔 개소리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이거 아까 빨갱이라는 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었긴 했는데, 근데 이런 글들을 보면은요, 울산의 딸 비비님은 확실히 그분은 아니신 것 같아. 지금 이 빨간색 국민의힘 지금 이 후보를 되게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혹시라도 이게 반대가 좀 많이 달려 있는데 울산의 딸 비비님은 근데 아까 그러니까 뭐 보수라던가 그거는 절대 아니시니까 그거를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 지금 축구 팬의 한 명으로서 누구든 저도 사실 모두각인데 울산의 딸 비비님도 약간 모두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특정 뭐 후보라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뭐 지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구나. 뭐 요거는 좀 알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 표현이 거칠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대를 좀 바꾸고 계신 게 아닌가. 요런 생각도 좀 들고는 있네요. 한편으로는 그런 점에서 또 근데 제가 그래서 저희 댓글창 보면은 저희 중앙 K리그 청취자분들이 좀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얌전한 편 아닌가? 다른 데는 엄청 거치게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나왔던 얘기들이 각자의 기준이 약간 다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어디 뭐 진짜 극단적으로 어디에 쏠려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예, 여튼 뭐 요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 아마 제가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생각보다 데이 씨와의 얘기할 때 편집점이 생각보다 좀 몇 개 생겨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방송에 아마 늦게 업로드가 좀 됐을 것 같습니다. 사퇴한 그날 당일날 딱 하고 이제 올리려 그랬는데 이게 뭔가 생각보다 이제 스케줄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이 방송 업로드가 좀 늦어졌다면 아마 그 이런 이유 때문이다. 생각지 못한 중간중간에 뭐 이제 변수들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525화 연장전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댓글 항상 다 모든 댓글 다 읽고 있고요. 한번 언급도 어지간해서는 빼놓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많은 저희와 소통을 위해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드린다 말씀드리면서 526화 방송 때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이렇게 연장전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여름이 오고 있는데 이제 벌써 이제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좀 걱정이긴 하네요. 예, 여튼 여러분들 더위가 이제 찾아온 만큼 이게 경기들도 대부분 이제 늦은 시간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직관하기엔 어떤 점에서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또 늦게 끝나가지고 이게 또 원정 팬들 입장에서는 교통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힘겨워지고 또 피곤해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것들 이럴수록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같은 축구팬끼리 서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은 이제 526화 방송으로 아마 지우씨랑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지우씨도 아마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을 테니까 지우씨의 하고 싶었던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청취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526화 방송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벅거리는 발걸음 소리만 가득한 골목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시린 이야기들 차가운 창가에 기대어 한숨을 내뱉으면 어느새 밤 공기는 너를 조용히 감싸주네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상처가 되어 돌아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 울고 싶은 그런 밤 무거운 어깨 위에 내려앉은 고독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그 앞에 제가 댓글 타임을 앞에 녹음을 따로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안 그래도 저희 혹시 팟빵 댓글창 보셨나요? 네? 저희 팟빵 댓글창 네. 거기에서 안 그래도 그 댓글에 YID5082님이라는 분께서 댓글 남겨주셨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댓글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데이씨로 넘어가는 지금 그걸로 좀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사하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할게요. 예. 네. 먼지 낀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눈빛 피할 수 없는 붉은 낙인이 선명해 소중한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쳤던 그 잔인했던 이 시계 밤을 기억해 비틀거리며 어둠 속을 헤매도 Never die 거대한 칼을 굳게 쥐고 일어서 인과율의 족쇄가 나를 묶어둔데도 난 결코 운명에 무릎 꿇지 않아 달려라 심장아 끝없는 어둠을 뚫고 Run away 절망의 끝에서 다시 한번 소리쳐봐 Break the face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이 올지라도 영원히 끝까지 싸우는 투쟁자가 될 테니 차가운 바람을 가르고 내일을 향해 가 내일을 향해 가 가슴에 맺혀있는 수많은 상처들 어른이 된다는 건 참 아픈 일이야 요정의 가루처럼 흩어진 꿈이라도 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 상처 입은 내 날개를 다시 펼치고 Never die 부러진 칼날을 손에 꽉 쥐고서 영혼마저 바쳐진 지옥 같은 이곳에서 난 결코 무릎 꿇지 않아 소리쳐본다 달려라 심장아 끝없는 어둠을 뚫고 Run away 절망의 끝에서 다시 한번 소리쳐봐 Break the face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이 올지라도 영원히 끝까지 싸우는 투쟁자가 될 테니 눈물은
네,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네, 이제 꺼도 괜찮아요? 꺼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편집을 오늘 밤에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내일 아니요, 중으로 제가 뭐,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고생 여기까지 많으셨어요.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